자, 앞서 제가 이제 박 소장님 소개할 때 국제정치학 박사. 예. 그것도 외국에서 박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영국에서 예.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예. 어쨌든 저는 뭐 전공은 다릅니다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 정치권 문제도 있지만 예. 또 국제 정세 관련된 문제도 예. 심각하잖아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예, 심각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그냥 내팽개친 것 같아요. 호전적이고 예. 대결 구도고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전문가로서 박 시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평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50곳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큰 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또 이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지금 미사일 공격과 맞아요. 드론 그러고 공격, 있죠. 예. 이제는 공중 폭격까지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쭉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중국, 미국, 일본이 해군 또는 네. 공군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이제 대만과 중국의 전쟁 내지는 그렇죠. 중국의 대만이 이제 공격할 가능성. 만약에 중국하고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충돌이 있고 미국이 개입한다. 우리도 그러면 간다. 일본, 한국까지 끌려 들어간다. 네, 이건 그럴 수 거의 2차 세계 대전 수준의 버금가는 그렇죠. 화력과 무력이 충돌하게 돼 있고 사상자가 나게 돼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그런데 예.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 어려울 못 것 합니다. 같은데요. 예. 예. 미국이 이제 큰 전쟁 2개, 작은 전쟁 하나. 2.5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2.5 군사 전략은 국방백서 거기도 발표를 하지만 실제로는 1.5 전략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 하나 예. 관리하고 작은 전쟁 좀 지원해서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능력. 예. 왜냐하면 미국도 본토를 지켜야 될 역량은 남겨둬야 되기 남겨줘야죠.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전략상 2.5지만 실제로 역량은 1.5 전략이다. 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현재 동유럽부터 중동에서 남중국해, 대만, 중국, 우리 서해 남북한까지 오면 예. 결국 미국이 책임 못 집니다.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긴장 관리, 그다음에 남북 충돌 예방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 금기어 평화란 말 못 쓰게 해요. 거의 안 쓰죠. 네. 뭐 통일부, 외교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영역 과제를 교수님들이 신청하시지 않습니까? 예. 연구기관 신청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신청하죠. 평화 들어가는 연구 과제는 아예 안 되나요? 영역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 영역을. 그게 말이 됩니까? 아예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센 말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대량 응징, 보복, 참수 맞아요. 작전, 예.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 그래놓고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될 것 같으니까 완충구역 없애고 훈련하겠다 그렇죠. 하더니 예. 훈련 또 안 해요. 아, 네. 북한이 자극받을지 모르겠다 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예. 또 독도 영토 같은 경우에도 영토 수호 훈련을 독도 인근에서 해야 되는데 네. 비공개로 소규모로 울산하고 그 포항 앞바다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일본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는 일본 눈치만 보면 다행인데 1년 반 전에 예. 독도 인근에서 일본 순시선이 와가지고 막 예, 하고 있잖아요. 일본 그 해군 예, 그 해상 자유대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해자대 우길그 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군이 물론 끼우긴 했지만 예, 같이 훈련했죠. 독도에서 같이 훈련하고 이게 뭡니까? 그 독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러면서 국방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력으로 그렇죠. 단단하게 대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억제하고 예. 지키고. 그런데 이 정권은 평화를 주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 전쟁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김정일 생일 그렇죠. 또 2월 말 되면은 또 한미 연합 훈련에서 이제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개 예. 투입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3월부터는 굉장히 많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도 이제 동계훈련하고 그렇죠. 그래서 3월에 뭔가 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죠. 예. 혹은 이제 오해와 오인에 의해서 예, 그럴 수 예, 있죠. 충돌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말로 떠들지 말고 실력으로 조용히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십시오. 예, 정말 위험합니다. 예.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 것도 이런 위험성과 예. 긴장 관계를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높이는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 국방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중지시키면, 예.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시키면 예.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로 나올 것이다. 네. 그걸 예상했다. 이미 예상했죠. 라고 서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북이 이런 행동을 하고 북이 이러한 행동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좀 길게 해석하면 외환유치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북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전쟁과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한번 해봐. 이런 식의 그렇게 나왔다는 태도로 거죠. 안보를 관리하고 국방을 떠들었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다. 그거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합니다. 외환유치죄는 대통령도 소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사 소출을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 내란의 죄와 외환유치죄는 예. 대통령도 뭐 소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직에서도 그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국방장관께서 우리 국방당국이 좀 책임 있게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상황을 좀 관리하고 평화라는 말도 좀 쓰십시오. 당연히 써야죠. 아니 국방장관, 외교장관, 통일부 장관 네. 평화라는 말을 안 써요. 아니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안 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헌법상 책무예요. 예. 대통령과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 그 설린 우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서는 물론이고 헌법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 문구입니다. 근데 평화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 도발이 일어나면 물론 우리가 응징을 하겠죠.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일단 도발이 일어나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겨도.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군 주변에서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무기고가 비었다. 그래서 저렇게 막 대남 공세 말로 떠드는 것은 허장성세다. 겁날 거 없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바로 때리면 북이 또다시 공격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다수. 그리고 이제 소수설도 있습니다. 소수설은 북한의 이제 무기 공장이라든지 병기창 이런 것들이 다 소련 설계로 지어진 것들인데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 가동률이 매우 낮았다. 근데 북한이 자신의 무기를 주면서 새로 물자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신제품으로 이 병기창을 다 채웠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상황 아니냐. 그렇죠.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무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고 새로운 무기가 무기고에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제 소수설입니다. 국방부나 합참 주변의 군의 소수설인데 최근에 이제 그 미 국방 당국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의 북한과 오늘의 북한의 가장 다른 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 다른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북방 정책으로 유명한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당신이 왜 망해가는 소련에게 고르바초프에게 30억 차관을 줬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고르바초프 러시아에 30억을 차관을 준 것은 한러 협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약해지게 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위협을 줄이는데 네.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겠다. 러시아와 그런 것을 했다라고 회고록에 쓰여 있습니다. 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혀 반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의 외교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인도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즉 무기도 제공할 수 있다는 국방장관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당신들이 겪어낼 결과에 대해서 당하고 놀라지 마라. 그렇죠. 이런 협박을 얘기를 받았지 했죠. 않습니까? 네, 그건 맞아요.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안보 무능도 문제지만 편중 외교도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만 어떻게 이제 잘 지내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 러시아 이제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가 4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편중 외교가 결국 안보적인 불안감을 더 높이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이 정부가 한미 관계를 중시하느냐? 네. 아니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예. 돌아서서 언론에다 대놓고 예? 저급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예요? 한미 관계를 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대통령, 미국 백악관, 예. 국무부 그런 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겠죠. 절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안 하지만 네. 아니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분이 한미 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는 정권이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돌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기는 하는가? 네. 오로지 한미 간에 뭐 잘 되는 듯한 그림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그런 됩니다. 느낌이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예. 그런 포장만 써서 일본에게 봉사하는 일본의 국익에만 봉사하는 그런 정책 아닌가.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앞세우는데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 뭔가 해주는 데만 더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안보 정책 잘못 가고 있다. 네. 겉으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이념적 편중 외교 중에 더더욱 편중된 국익 포기, 국익 네. 실종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안보 무능, 국익 포기, 실종. 국익 포기.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